네,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은 서경과 역경입니다. 먼저 서경은 무엇입니까?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서경이죠. 서가 모여 있는 경전. 그래서 원래 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문의 조상이라고 문학적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경과 함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의 모음집, 문학 장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서 예문지에 있는 이런 기록들에서 우리는 상서가 예전에 상서라는 말은 서경의 다른 말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경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임금들에게는 사관이 있었다. 사관이 누구입니까? 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임금들한테 생기는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좌사 오른쪽에 있는 사관은 말을 기록하고 우사 이게 오른쪽이네. 왼쪽에 있는 예, 사관은 말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관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이 일의 기록이 춘추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기록한 춘추 역사이고 말을 기록한 게 상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춘추나 상서나 둘 다 역사에 관련된 저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춘추 같은 경우에는 일의 기록, 그쵸? 예,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일이 생겼고 여기에 대한 역사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역사를 쓰는 형태 중에 서경은 상서는 말을 기록한 그런 역사서적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편찬은 공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경은 옛 사관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경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이거 근문상서는 무엇이고 고문상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이고 진짜는 무엇인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어, 고문상서가 무엇인가, 근문상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문상서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고문상서 1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고문상서 2 여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문상서는 무엇입니까? 이제금자 그리고 그럴 문자죠. 따라서 지금의 문자로 쓰여진 상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 분석행위를 거치면서 중요한 중요한 서적들이 전부 불살라집니다. 그렇죠. 진시황의 분석행위 때 거의 모든 유가, 유학, 유교에 관련된 책들이 다 불살라지는데 복생이라는 한 선비가 자기 벽에 일부를 보관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문상서를 보시면은 금문보다 오히려 더 늦게 발견되게 됩니다. 늦게 발견되지만은 어, 옛 글씨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문으로 된 상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금문상서는 무엇이다? 먼저 나온 상서입니다. 먼저 나온 텍스트. 고문상서 1은 금문상서보다 늦게 나온 텍스트인데 예, 늦게 나온 텍스트인데 그런데 옛 글씨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되었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고문상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가짜로 어, 여겨졌고 실제로 가짜였고 후대에는 소실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 따로 고문상서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색이라는 사람이 구해서 바치게 되는데 이 고문상서는 지금 이 시대 때 전해져 내려오는 금문상서 진짜 금문상서 29편을 조금 늘려서 33편으로 만든 데다가 예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혹은 자기가 만들어 붙인 25편의 가짜를 붙여서 만든 58편의 상서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문상서, 고무상서 하면은 이거는 버리셔야 되고 예, 처음에 나오는 이 금문상서 이거는 진짜다. 그렇지만 불완전하다. 왜? 복생이 이렇게 벽에 보관시키다가 나중에 파헤쳤더니 일부밖에 남지 않았다. 예, 29편만 존재합니다. 그리 이렇게 29편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온 이 고문상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크로스 체킹이 되겠는데요. 후대에 보면은 이 29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33편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진짜인 것으로 검증이 되었고 뒤에 것은 가짜인 걸로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비록 이게 가짜였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판명이 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짜의 권위를 누렸고 그리고 저희 교재를 쓰신 어, 선생님의 주장대로 실제로는 어, 진짜와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든 가짜라도 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고, 그쵸? 예.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진짜 상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상서가 전해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도 충분히 옛날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될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지금 가짜로 여겨져서 소실된 이 고문상서도 존재만 했더라면은 그 시대의 어떤 사상과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가짜 구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에 와서는. 예. 자, 그리고 서경은 어떤 구성과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서경은 우서 5편, 하서 4편, 상서 17편, 주서 32편 이렇게 조대별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은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역사 시기와는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남겨진 편수가 작고 주나라 대의 일을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듯한 작품은 사실은 이 주나라 때 나온 이 32편 중에서 중간에 딱 껴있는 대고부터 조금씩 등장하는 이 12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그 글 쓴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우나라 옛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라 얘기, 어, 그리고 상나라 얘기, 예, 이런 어, 예전 조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글의 상태를 보면 특정한 용어를 보면 이 시대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크로스 체킹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주대 이후 후대 사람들이 썼을 거라는 그런 그렇게 귀납할 수 있는 결론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우서, 하서, 상서는 옛날 사람들 아주 처음 이
예, 우임금 때, 그리고 하나라 때, 그리고 상나라 때 이때 지어진 예,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어, 심지어는 공자 이후의 사람들이 예,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지은 그런 산문편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 이후에 저술된 작품도 많지요. 예를 들면 요전 조금 있다가 보시겠습니다. 탕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육아의 개념입니다. 공자 이전에는 없어야 되는데 이때 이미 나온다는 건 이상하죠. 예, 뒤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못 다스린 임금을 내치는 이런 육아적인 사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공자 이전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서, 하서, 탕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 우서, 하서, 탕서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요전을 위주로 보겠는데 육아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경의 문장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경의 각 편은 앞뒤와 연관이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며 여러 사람이 쓴 글을 누가 모았습니까? 예, 공자가 모았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계속 나오듯이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주서 안에 있는 12편의 산문, 대고를 포함한 12편의 산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공, 누구입니까? 서주의 세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 있어요? 네. 문왕, 무왕, 그리고 주공, 단. 할 때 그 주공입니다. 주공이 직접 한 말이나 아니면 주공과 관계 있는 일, 이런 것들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서 12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공에 대해서 간단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졌던 어, 주공 이기 때문에 노나라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졌던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기울여서 보셔야 될 게 이 주서의 대부분은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 같은 것도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뜻을 직접적이고 사실처럼 전달했다라는 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특히 이제 이 대고를 통해서 이런 면모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